나는 봤어요. 아직도 있어. 그건가? 그게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연수. 나뭇가지 지금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초과가 돼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생각보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보통 좌담에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된 좌담인데 오셔서 제가 오프닝 6시에 초대했는데 좌담 시간에 오실 줄 몰랐어요. 저희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이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예정했던 대로 오후 5시부터 좌담을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다들 좀 많이 늦으셨죠? 이 전시는 그 개요가 투썸이에요. 투썸은 그 법적인 부부 혹은 우리가 미술계에서 파트너라고 알려진 사람들 묶어서 한번 전시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만들었고 만든 기획가 아니고 이건 연속 기획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강세리 함진 작가님 그 두 분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전시는 2인전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근데 이 전시가 제가 이게 전시 소문 말미에도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미술이란 동일한 관심사를 한 시절에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 커플 미술인들이 있다는 걸 갖다 환기시키는 목적도 있고 이 두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한 계기가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통관심사, 그러니까 그 미술이랑 전시잖아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모해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선한 마음도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시는 전시 기간 내내 저희 운영자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만족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좌담 성격은 전시 기간의 연장을 알리는 신호의 성격이 사실은 강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시가 열리기 전에 영상 인터뷰를 각각 두 분 강세리, 함진 유튜브로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자세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약 15분 정도 분량으로 다뤘고 유튜브에서 반전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세리, 함진 측에 되면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좌담에서 좀 비중을 두는 거는 전시 이후 이게 연장됐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어제 2011년도 11월 12일 날 끝났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전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겪은 에피소드나 후일담을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저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좀 약간 길어졌는데요. 오늘부터 코로나 그걸 벌금다고 하죠. 어떤 공간에서. 근데 거기에 전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요한 내용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을 두 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강세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공식적인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세요. 근데 호응도 높았고 전시하기 전에 유튜브 그 인터뷰 영상 올린 게 조회수가 되게 빨리 올라가서 한 달이 되기 전에 1000회를 확 바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인맥에 의한 그건가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물을 보면 저런 결과물이나 저렇게 기하학적으로 뭔가 짠 거 있잖아요. 마치 개벽도시를 조망해서 본 것처럼 어떤 짜임새인 어떤 계획하에 그림이 만들어졌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저거나 무작위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바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신 게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정형의 특히 저는 무정형 작업들인데 형태가 없죠 사실. 점을 찍기 시작을 해가지고 밑그림 없이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해서 호응이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은 이런 자를 얘기를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비영리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어쨌든 작은 작품이지만 4점이나 팔리고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기분이 어떠신지 당사자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마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작품 팔리는. 그거랑 이제 전시를 여신 거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지인들이랑 이 공간에서 만남도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함진 씨랑 오래 지내면서 전시 오픈은 항상 그쵸. 같이 가서 경험하고 전시 준비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도 같이 경험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해왔지만 제가 이렇게 제 작품으로 전시를 참여를 한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집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평가받는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두렵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네. 그냥 뭐 자세히 듣지도 않고 그냥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 발 나가는 게 조금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계속 설득을 하고 또 동생도 같이 막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일단 하겠다고 말을 내뱉은 게 시작이었는데 그냥 한 발씩 한 발씩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 전시를 하니까. 예. 그리고 작업은 똑같은 작업인데 작업을 할 때 좀 더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작업 보여줬었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접 반응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작품이 팔리고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헨리 다거도 그랬고 그 사람은 그 비전공자고 그 어떤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말고 일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먹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사람이 비전공자이니까 생기는 또 아우라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았던 작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발표를 목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미적 관점이 작업에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라면, 근데 기왕이면 살아생전에 공개돼서 평가받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자로서. 저는 강세리 작가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딱 발표할 계획이 없는데도 꾸준히 그게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10여 년간 작업을 꾸준하게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작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작업열이 대단해서 이렇게 그렇게만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한빈 씨가 작업을 할 때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짜증을 엄청나게 내는데 제가 책을 읽고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 막 더 짜증을 내요. 근데 내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작업한 것도 있고 솔직히 이리저리 그냥 작업을 할 만한 상황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끝? 네. 또 원래 질문이 있었었잖아요. 뭐냐면 앞으로 지금 모자이크 작업이랑 저 뒤에 그 기하학적인 선이 수평수직으로 있다는 그런 회화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후 어떤 작업을 할 것이다에 대한 밑그림 같은 게 있나요? 그럼 밑그림 없이 일단 작업을 했지만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다른 걸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모자이크 작업도 사실 이렇게 조금 멈춰 있다가 이걸 전시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회화 작업을 하면서 이걸 잠깐 멈췄었는데 전시를 하면서 다시 이게 또 좀 하고 싶어져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제가 이게 사이즈가 다 지금 2가지 사이즈라 거의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해보지 않았던 큰 사이즈로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한동안은 지금 이런 작업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면 또 예. 그럼 한진 작가님한테 질문을 올해 사실 개인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같은 공간, 아니 같은 갤러리에 그 두 군데 공간 챕터 2였죠. 네. 그래서 개인전 하셨고 저희 공간에서는 2인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뭐지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 갔었어요. 제주도에 갔었는데 거기 출장 남아 있는 거기 제주도에 그 서울에서 활동했던 기획자들이 내려와서 뭐 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났더니 자기들끼리 그 알려준 사람이 여기 와 있어. 한석현이라는 작가인데 알려줘서 함진 인터뷰를 보면 정말 재밌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나 해서 우리가 집에 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실제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무지 긴 걸 갖다가 편집하러 되게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남다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올해 개인전 말고 2인전 하셨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전시가 다 끝나면 연장된 했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뭐 새롭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면은 또 저 한 작업을 빛을 조금 더 다른 데에서 때리다든지 공간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좀 어두워가지고 좀 더 저는 항상 밝은 거를 무지하게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뭐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 하신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전시는 이게 아주 제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계속 남을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제 부인이랑 같이 한 거 처음으로? 그게 되게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듣고 그러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가지고요. 예. 제가 그 서문이랑 그 개별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좀 요약해서 말하면 예전에는 아주 귀여운 단색조 소형 인형으로 보통 이제 브랜드화 됐던 작가인데 그 이후에 점점 약간 달라지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볼 때 올해 했던 전부 다 전시 제목이 두 상이었습니다. 헤드였는데 뭐 실핏줄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내가 뭐라고 들었지? 실핏줄도 이렇게 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런 괴물체 두 상이 마치 제작자 함진 내면의 투영 같기도 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게 추정하고 해석할 때는 정말 독자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대충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봐진 거죠. 그래서 제 인터뷰 저희 개별 인터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 부분이 편집됐어요. 이게 또 괜히 어떤 마음에 또 그게 될까봐. 근데 그 부분을 그걸 본인의 지금 현재 속내 혹은 약간 어려웠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요즘 사람들 누가 안 힘드냐마는 저는 이렇게 신기하게 나이 들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 뭐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그 괴로움은 끝나지 않고 있고. 그게 한 몇 년도부터 그런 게 구체화된 거죠? 한 10년이 넘었죠. 2008년 그때도 2008년도 이후라고. 예, 계속 그게 쌓이면서 뭔가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극복이 안 되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무섭네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게 제 작업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불안감 그런 것들이 저 작업은 원래 검정 작업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검정색으로만 했다가 색깔 점토를 써보자 하고서 뭐 빨간색, 노란색 점토들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토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오븐에다 굽는 건데 이 점토들은 기름을 섞을수록 물감처럼 이렇게 물감처럼 묽어져요. 그래서 물감처럼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색깔만 많이 다양하게 써보자 해서 시작한 게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막 물감으로 조각하듯이 된 게 저 작업인데 저 작업에서 그런 불안감이라는 게 어떻게 표출됐는지는 제가 볼 때는 저 점토의 특성이 기름을 섞어 쓰다 보니까 유화랑 비슷하게 이 오븐에다가 일정한 고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안 굳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뭐 몇 달이 지나도 안 굳어요. 그러니까 유화물감처럼 계속 바늘이나 뭐 손이나 뭐 어떤 거를 이용해서 계속 긋고 다시 수정하고 다음 날 또 생각이 바뀌면 또 수정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덧붙여 나가면서 된 게 저 작업인데 마지막에는 오븐에다 구웠죠. 그래서 그런 수정과 반복적인 수정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디테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작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치 아라베스크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쭉 솟은 석탑 같은 게 있는데 막 빽빽이처럼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옛날 역사 기념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를 압축하고 계속 더 많이 응축하고 더 빽빽이처럼 계속 넣으려고 그러는 성향이라 또 그게 약간 불안감이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약간 공간 안에서 되게 작아서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응축된 에너지로 조그만한 피스를 약간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약간 만들었다면 지금 거는 이야기적 구성이나 약간 그런 서사적인 구조 이런 거 다 빼고 그런 것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불안한가 봐요. 이렇게 텅 비고 시원하게 여기서 전시한 작가 중에서 무용 이렇게 요가도 하고 황소영. 예. 황소영 작가님 그 작업 보면 무지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공포로 다가와요. 이렇게 한 번에 시원하게 이렇게 툭 던질 수 있는 거가 어떤 건지 알고 그게 되게 감각적이고 더 시적이고 이러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심리 상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그런 심리적인 불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 내용은 지금 쭉 말씀하셨죠. 예. 그럼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잠깐 껐다가 봅시다. 오케이. 잠깐만. 질문. 예. 요거 먹고 소리 안 들려서. 예. 혹시 서로 이제 작업을 이제 부부로서 같이 하시는데 이제 작업을 서로 피드백을 이렇게 깊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작업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엄청 피드백을 서로 많이 했었어요. 연애 결혼 초기 때
적극적으로 내 작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진짜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옆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서부터 말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 요즘에 느낀 건데, 좀 얼마 안 돼서 그냥 작업은 혼자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네. 그 친구도 이제 예술 쪽 관련 일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두 분한테 약간 배울 점이 있는지 약간 그거 미리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서. 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고요. 이렇게 뭐 어떤 길로 돌아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혼 때는. 지금 이 자리에 미술 관련된 커플만 4커플 이상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이론 작가 이게 아니라 창작적으로 지금 그 가운데 부부도 내가 하는 바로만 3분 이상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무튼 미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두 분을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한 2분 이상 있었어요. 좀 질문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하다 못한 건데, 또 하나 최근에 또 달려진 거는 계속 응축해갖고 넣고 수정을 반복하는 그거 말고, 또 하나는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게 좀 달라졌어요. 예전의 작업들은 보관이 힘들었죠. 예전의 작업들은 그냥 제가 아이디어 내고 아니면은 만들고 싶을 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초기 때서부터 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다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말이 그렇게 했지, 그냥 그다지 별 볼 일 없이 그냥 나온 아이디어 그냥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애가 없어서 그런가, 저는 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애 낳을 때 되면은, 안 낳으면은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불안감에 뭔가를 주는지 허하고, 그래서 작업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싸고 약간 보존 용이하고 이 알려져 있는 거, 좀 검증된 재료들만 사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되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예요. 비싸고 계속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냥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관객 가운데 작품 이런 거 보고 이뻐서 가격 물어보고 가격을 듣고 나서 조용히 나가요. 요만한 거 보고 이런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좀 높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래서죠 뭐. 또 질문 있으면 하나 내지 2개만, 많아야 2개. 드디어 있네. 저 크게. 저랑 전에 얘기 나누실 때도 그렇고 그냥 가까이 있어요. 소리가. 작업하는 게 맨날 재미가 없다고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저 첫 번째 전시할 때도 제 작품 보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 작업하는 게 재밌냐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어 보인다고, 작품을 보면. 예.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좀 마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작업하기 좀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작업 당연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끌고 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동력.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현진 작가님한테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쉽게 끝나지 않는 거, 인생이. 그러니까 삶이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그거랑 드라마틱한 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죽지 않아서 시간은 많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재미있으신 거 아니에요? 재미 진짜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더 재미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답변은 그 개인 인터뷰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재미가 없는데 일어나서 그냥 하게 된다라고. 네. 하지만 재밌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근데 아주 심리적인 어떤 불안이나 그 어려움의 그 실체는 인터뷰 내용에서 제가 뺐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여기 일단 먼저 들어서 아니, 저도 빼고 얘기해 좀 주세요. 전에 말씀하신 그 작가 부부 중에 한 명이 작가 부부 중에 저- 유명한 작가 부부 중에 한 명이에요. 부부 전시도 열었었고. 저희야말로 3번의 부부전을 열었고요. 우리 갤러리에서 못하겠다. 예. 예. 사실 저희 부부도 뭐 아까 뭐 장희재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누고 서로 시너지로 갖고 가는 게 있고 또 뭐 이렇게 삶을 또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아이에 대한 또 삶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저희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진짜 미친 듯이 살고 있거든요. 마치 동료원처럼.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부랑 이제 계속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함지라고 하는 그 작가는 저는 미술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25살 때 이제 이런 일이 됐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해갖고 12미술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뵀었고 또 그 뭔가 그 함진만의 아이콘식 작업이 뭐 작거나 유머러스하거나 뭔가 어떤 그런 작업이 한국 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베이스 비엔날레며 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작가로서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이제 부부랑도 이제 빗대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이전 씨가 부부 전시니까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그런데 저희 부부는 뭐 좀 여러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아름다움을 되게 많이 추구해요. 물론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우리 안에서 각자 아름다운 걸 찾고 그걸 작품에 투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의 작업에서 그 아름다움에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작품에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찾거든요. 그 부분에 그 미묘한 지점을 찾고 실행하고 또 뭔가를 또 발견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게 아마도 우리가 그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업으로 투영되는지 되게 좀 궁금해서요. 두 분 다. 먼저 얘기해. 네. 아름다움을 투영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작업할 때 느끼는 건 이 사람이랑 사는 그 삶이랑 작업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많이 느껴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고 같이 이제 지내는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또 방향을 틀고 어떻게 또 수습해 보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거든요. 작업을 할 때도 그래서 제가 작업을 이렇게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하지 않는 게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뭔가 규칙이나 형상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아니면 뭐 3분의 1쯤 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를 그냥 찢어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게 무슨 문제를 풀듯이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회화 작업도 모자이크 작업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밑그림 없이 바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른대요 작업이. 많은 그런 제작 과정은 비평가로서도 재밌는 부분이고 비평가라는 차원을 떠나서도 재밌는 제작 공정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저 회화 작업도 친구가 와서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작업인 줄 알았다고. 근데 저것도 저는 선도 긋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숨을 참고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그래서 약간 흔들리고 선이 이게 완전히 똑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흔적들도 이렇게 조금 튄 흔적들도 예. 있고 조금 번지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밀어치자. 맞아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해요. 저희가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한 분 아까 질문 던진 게 있어서 한진 작가님. 예, 그래요. 예. 난 대표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 예. 아. 얘기하세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건가요? 저요? 작품에서 무언가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따지면은 부부 관계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랑 어린 시절에 저는 점토 가지고 막 놀고 그랬었거든요 한때. 근데 그게 상당히 커요 제 작업에서. 그리고 그때처럼 또 작업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은 느낌도 있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집중해갖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랑 또 자연도 좋아하는데 자연은 그 숲이라든지 이렇게 하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버섯 이렇게 이끼들 막 모여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렇게 물에 젖어서 뭐 이끼들 있는데 그런 거 보는 거 참 좋아해요. 조그만한 세계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만화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안 보고 있고. 이렇게 또 삶에 뭐 여러 가지에서 조금씩 영향받고 뭐 이래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고 제가 종료할 건데요. 가까이 가서 말하는 녹음을 해줘. 방금 앞선 질문과 거의 동일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작업들을 다 보면은 정말 부부이신 게 티가 날 정도로 뭔가 같은 인생을 공유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도상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도상이 엄청 많이 엮여 있어서 그게 한 번에 나타나는 듯한 추상적인 그런 걸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두 분이서 추구하시는 뭐 미에 대한 함께 추구하시는 미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전시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전시를 이끄는 전시를 좀 중심적으로 발생한 두 분만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이벤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전시의 작업들을 좀 한 개로 아우르는 두 분만의 어떤 사건이나 뭐 일들이 있었을지 혹시. 너무 사적인 질문이. 아니요. 그게 사건은 제가 이 초대를 전시를 예. 하게 된 게 얘기를 받고서 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리는 아예 부담된다 싫다 뭐 이러고 아니 너 작업도 엄청 많은데 막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세리가 밖으로 작업이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벤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다 방희정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디테일이고 뭐 저는
저도 조각을 할 때 밑그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에스케스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고 해요. 그거랑 이 세리가 또 이렇게 하는 거랑 그 공통적인 작업 과정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작가 작업을 그 투성으로 묶으려고 할 때 작업을 사실 보지 않고 제가 일단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작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공통점이 달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이미지로 받았을 때. 근데 직접 실물로 보니까 바로 떠올라요. 아, 이거 디테일로 묶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디테일로 묶었고, 이건 아마 당사자께서 잘 오히려 더 경험을 통해서 그 인지하고 있으시라고 보는데, 작업을 저 틀을 저희 윤조영 목사 다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한 다음에 저 벽에 거니까 더 이제 미적 효과가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시랑 작품이 실제 집에 있을 때랑 이게 달리 그 어떤 효과를 갖다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기획이구나라는 걸 갖다 제가 좀 배웠어요. 저는 전시 기획이라는 게 어떤 알쏭달쏭한 어떤 화두를 던진 다음에 아는 사람 묻는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이고, 그래서 전시 기획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그런 거에 대한 환멸도 있고 높게 평가 잘 안 한다고요. 근데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어디다 만들어주고 어떤 공간에 놨을 때 저는 어떤 동선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데나 가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별 작품 혹은 이것이 묶였을 때, 동일한 작품들을 한번에 묶었을 때 효과가 뭐 정말 2배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저것도 한 3할 이상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린 거고요. 저는 그 한석현 작가님이 엄청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재밌게 보셨는지 그 소회가 궁금합니다. 답변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화면 쳐다보면서. 일단 그 시각적으로는 그 함진 작가님 그 시선 처리가 그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많이 편집했어요, 그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함 작가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 나눠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작업이나 뭐 인터뷰 같은 거 20대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작업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오랜만에 이제 이번 인터뷰를 보면서 그 사람 아직도 정말 그대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약간 보석 같은 느낌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동시대 비슷한 연배 작가들이 갖고 있는 되게 그 공통적인 그 심리적인 상태라고 사실 생각해요. 네.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대부분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너무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일단은 재밌다고 그러면서 한번 가보라고 많이 이제 권하긴 했어요. 네. 근데 또 뭐 보신 분 다 많이 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권한 것 같아요. 재밌었다니까. 그러면 저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질문은 6시가 다 돼가지고요. 뭘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문 좌담을 지금 마친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대면 해가지고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좌담을 마치고 강세리 함진 투썸원 그 디테일 전시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예, 끝난 다음에 파티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